조용한 동네네요. 예. 그러게요. 오늘도 어떤 친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강진? 오늘 주인공. 애가 또 과학 이런 데 또 관심 많나 보네요. 옛날에 그 과학상자 하면 네. 왜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뭐? 심장 제세동기. 심장 제세동기 생각나? 네, 이거 전선 보니까 심장이 멈췄을 때나 그랬을 때 패드로 붙여서 이걸 연결하면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정훈아, 응. 지금 그리는 거 뭐야? 모랑도. 미나는 옛날에 그렸던 김홍도가 그린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러니까 얘가 저기 뭐 역사부터 해가지고 과학부터 해가지고 다방면에 관심 많은데요. 그러게요. 사실 막 만화 캐릭터 좋아할 나이인데. 부모님이 아주 든든하시겠네. 이런 거. 그러게요. 와, 대박. 셀리에게 아름다운 봄을 풍경과 향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셀리는 고개를 갸웃갸웃. 셀리는 나쁘게 주인공 이름이 셀린가 본데요? 말하는 네, 흔한 이름이죠, 뭐. 사람들도 있었어. 너 지금 몇 번째 읽는 거야? 한 두 번째?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알아? 응. 장애가 있는 셀리 컬러. 이거 뭐예요? 헬렌 예, 켈러. 헬렌 켈러로. 예. 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책이에요.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가 뭐였더라? 셀리가 무슨 더라?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아까 분명히 읽었는데. 두 번이나 두 번이나 읽었다고 읽었다고 했는데. 그랬고. 예. 장애인데 무슨 장애인지는 안 써져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무슨 장애? 저기 있었네. 분명히 내용이 안에 있는데. 내용하고 읽기를 매칭을 못 시키네. 그거 뭐가 문제인 거죠? 야, 뒤에는 완전 반전이네. 읽지 못해요? 아니, 저도 모르는 단어를 다 알 정도로 똑똑한 정원인데 이 글을 못 읽는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예. 어떤 이런 똘똘함이나 어떤 이런 지적 능력이랑은 또 상관없는 분야가 이 문해력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헬렌 켈러가 이제 그 저 전기의 주인공이잖아. 두 번이나 읽었다는 아이가 헬렌 켈러를 셀렌으로 읽었다는 것은 사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오늘 사실 문해력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저희와 함께 이제 얘기하고 또 답을 주실 우리 조병현 교수님 모셨고요. 예, 그리고 진영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는 진짜 깜짝 반전인 게 애가 뭐 얘기하는데 딱 포스는 이제 과학영재에서 무슨 그러게요. 심장 제세동기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는 정말 똑똑한 애구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읽는 게 좀 약하긴 약했어. 그러게요. 이거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정훈이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훈이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런 단어들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언어는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읽는 그 문해력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똑똑하면 당연히 읽겠지 했는데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었구나. 아하. 정훈이는 저희 학교 학생인데요. 제가 작년 9월에 그 선생님의 추천으로 저 친구하고 개별화 수업을 하게 됐어요. 수업을 하셨어요? 네. 후기 문해력 검사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네. 2학년 평균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너무 놀랍다. 학교 수업이 조금은 뭐 원활하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예. 오늘은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 거예요.
텔레비전에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싶은 온라인 말을 수업이 진행이 되는 저 거예요? 선생님 유명하세요. 텔레비전아, 너무 반갑네요. 너무 자주 봐가지고. 푹 쉬어. 그동안 크록텔레 지금 받아쓰기 시간이에요? 자기 생각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을 이야기 전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지금 그냥 이제 그냥 따라가는 수준에 이제 급급한 거예요. 사실 누가 옆에 잡아주지 않으니까 이해를 안 하고. 지금 선생님이 쓴 걸 그대로 썼는데요, 보니까. 맞아요. 애가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은 꽤 있는 친구인데 그러게요. 조금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작년 1년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읽기 수업이 제대로 이제 되질 않았다. 온라인 수업에서 나온 거 그냥 보고 썼어요. TV에 나온 거 보고 썼어요? 네, 중간. 이렇게 모르는 거 있을 땐 어떻게 해요, 저는요? 저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선생님이나 막 그런 사람. 근데 집에는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 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네. 정훈이가 학습이 이제 떨어지니까 못 따라가니까 이제 울었나 보더라고요. 있는 거는 있는데 쓰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알림장 적는 것도 힘들어하고 다른 아이들 다 집에 갈 때 혼자 남아서 이거 써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쓱 보면은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제대로는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생님? 네, 그렇죠. 이 아이가 글자 지시,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 모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리를 정확하게 익혀서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워놓은 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림처럼. 그래서 글자나 낱말을 이제 그림처럼 외워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거기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이나 또 앞뒤 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대충 맥락을 추측해서 파악해서 예, 그렇게 읽어내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게 사실 이제 그 머리가 좋고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주워 듣는 건 많은 거야.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아예 딱 드러나서 표시가 나는 아이들은 맞아. 붙잡고 가르쳐줄 수가 있는데 표시가 안 나니까 오히려 되게 똘똘해 보이니까 얘가 이런 능력이 지금 부족하구나를 아예 인지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훈이가 쓰고 있는 읽기 전략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책에 있는 그림이나 사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좀 파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읽기 전략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글들이 점점 맞아. 어려워지잖아요. 맞아. 단어도 많아지고 맞아. 내용도 많아지고 문장도 길어지고. 그럴 때 그 모든 그 빈 공간의 의미들을 다 채워나가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별 씨가 사실 이제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는 사실 애들 집에 있지 그러니까요. 또 조또래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작년 코로나가 발발하고 1학년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애들이 이제 상황. 내가 이거 학교에 다니는 거야? 맞아. 저도 그래서 것 다 같아. 주변에서 학부형 됐잖아요 하는데 실감이 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학부모들은요 이 온라인 수업을 정말 옆에서 같이 해주지 않으면 이 저학년 친구들은 그렇죠. 집중이 안 되니까. 수업이 진행이 아예 안 되거든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을 저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팬데믹 미국 같은 게 상황이 3월 중순 정도에 시작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학교가 이제 정상으로 운영이 그렇죠. 안 된 거예요. 폐쇄됐죠. 폐쇄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 기회를 손실하게 된 겁니다. 상실하게. 100% 정도의 문해력이라고 봤을 때 그것의 한 30% 정도의 손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수치로 할 수 보니까 정말 엄청나네요. 반년 만에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그렇죠.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인데 저기서 또 30%를 만약에 이제 상실하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가뜩이나 하위권인데 네. 30% 상실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회복하려면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거 쉽지 않지 않느냐. 작년에 초기 문해력 관련해서 이제 연수를 진행했었는데 그 연수에 오신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해에 비해서 1, 2학년 교실의 아이들 수준 격차가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 때 해가지고 온 과제는 다 보고 정훈이처럼 그렇죠, 보고 그렇죠, 쓰고 맞아요.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표시가 안 나는데
가끔씩 만나는 교실 수업에서 시켜보면 분명히 쓸 줄 아는 아이인 것 같았는데 못 해내는 거예요, 교실 수업에서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도대체 어느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부분이든 또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학년이고 이제 이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조금만 좀 기다려주고 조금 내가 신경을 쓰면은 뭐 어떻게 이제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데 1, 2학년 때의 그런 공부의 수단이죠. 의미를 이해하는 도구, 글을 읽는 건 그건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숙달되지 않으면 3학년, 4학년, 5학년 갈수록 점점 내용도 어려워지고, 글도 길어지고, 어휘도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이렇게 쌓여나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읽기 수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격차가 따라가려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괴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아니에요? 네, 저희 교실. 그러네. 아, 선생님이시구나. 네. 이름부터 써주세요. 오늘은 수학 단원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열심히 문제를 푸는 아이들. 정규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지 쉽게 답을 쓰지 못하는데요. 결국 연필을 내려놓고 딴짓을 하는 정규. 초등학생 때 포기하는 건 너무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아주 많지. 싫어하는 과목은 누구나 있지만 영어지. 맞아요.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세 번째 다 싫지. 대공감. 체육 빼고 죄송합니다. 다 싫어. 저는 체육도 싫어했어요. 정규, 네. 다 들었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과목이 아주 많지. 첫 번째 영어지, 두 번째 수학이지, 세 번째 다 싫지. 아니지, 체육이 좋지. 네 맞아요. 체육이 제일 좋아요. 엄청 정확하게 들었지. 다 싫어요 그냥. 공부가 싫다는 정규의 시험 점수는 어떨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15문제 중 10개 이상을 맞았지만 정규는 3문제를 맞았습니다. 3문제를 맞췄어요? 아니 뭐 때문에? 아니 근데 다 써 보이는데 3개 지금? 맞췄는데 흔적을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쓴 것 같아요. 아예 비워놓진 않았어요. 다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식이 틀린 거지 계산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문제를 셈을 하는 능력은 되는데 뭔가 이해력이 이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계산 능력은 좀 있는데 그 그렇죠.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계산은 맞는데 엉뚱한 답이 나오고. 5 더하기 5가 10인 거는 아는데 이 5 더하기 5를 말하는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 맞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수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상황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수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망친 상황. 무엇이 문제인 걸까? 몇 개 들어갈까요? 정규의 수업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20개. 근데 소수점이 몇 개 있어? 3개니까 좀처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데요. 0.072. 왜 페이지를 지금 잘 못 찾은 건가요? 혼자 다른 쪽을 그러니까 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6번 정규가 읽어주세요. 문제를. 두부를 똑같이 두 조각으로 자르면 두부 두 조각의 넓이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너비보다 100제곱센티미터. 이 조각으로 자르면 두부 조각의 넓이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해보세요. 네, 잘 읽었어요. 정규의 읽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똑같이 다루고 있죠. 정규가 읽는 모습을 보면 전혀 끄날기 없이 쭉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읽고 나서 다시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면 뜻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냥 빠르게 읽으면 잘 읽는 거다. 그런 이제 읽게 되는 오개념이 이미 이제 많이 생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생각했어. 저희는 그냥 제가 쑥스러워서 저렇게 읽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끊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문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네. 맞아요. 읽고 나서 자기에게 든 생각이나 느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도 되고 한 단어로 표현해도 좋고. 단번에 생각을 써내려가는 친구들과 달리 시작도 하지 못한 정규.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써야 되지? 아, 너무 답답하겠다. 그러게. 약간 초조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고.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네. 왜 어떤 게 어려웠을까? 그냥 머리도 떨어지도 않고 그냥 모르겠었어요. 그럴 때 정규는 어떻게 해결해? 저 선생님 찬스 써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해? 왕자.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찬스에 의지해 하루하루 수업 시간을 버틴다는 아이. 가는 걸로 해주자고. 과연 정규는 공부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평소에 질문을 그래도 많이 하나 봐요. 네. 착해. 의지는 있는 애인데. 그래 맞아. 저는 모르면 안 찾았거든요. 막 숨기고 막. 정규는 보신 것처럼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그리고 끝까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계약이 미뤄지다가 온라인 계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법 그 시간이 길었는데 정규하고는 거의 매일 전화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받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했던 그처럼 친구예요. 그 정규가 지금 읽기 능력이 또래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읽기는 이제 빠르게는 읽는데. 아까 정규 수학 문제 읽는 걸 보면 무슨 연불 외우듯이 줄줄줄줄 그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끊어읽기는 그 아이가 문제를 읽으면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주어진 조건은 뭔지 그런 걸 이해하면서 읽는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정규는 그거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는 읽는데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 팝송 가사 외울 때 그래. 그냥 가사는 이렇게 적어가지고 외우잖아요. 발음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읽기는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걱정이 돼서 정규 읽기 수준을 따로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초기 문해력 검사 도구로 검사를 해봤을 때 저학년 수준보다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수준이었어요. 저학년 수준? 그냥 뭐 3학년, 2학년부터?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혼자서는 이대로는 6학년 교실 수업을 따라가기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많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맞아요. 어때요? 갓 입학한 학생들의 문해력 격차는 어떨까?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문해력 검사를 한 결과 약 24%의 아이들이 또래에 비해 심각하게 뒤처지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 간의 어떤 그 읽기 능력의 어떤 수준 차나 이런 것들이 그 나이로 따지자면 한 5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럼 읽기 능력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실에서 지금 같이 수업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대로. 근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용어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매튜 이펙트라고 그게 이제 매튜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이름만 매튜만 붙인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볼 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필요한 시기에 읽기 능력을 적합하게 발달시키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그 기회들이 상실이 되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하기 싫어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글을 읽는 양도 떨어지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나는 글을 그냥 못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냥 안 읽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체념 포기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보다 학습 기회가 계속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문해력의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별로 나는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을 볼 때마다 진짜 안타까웠어. 본인의 아들처럼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이게 능력이 안 되네. 내가 좀 다른 친구들보다 떨어지네라고 느꼈던 순간이 얼마나 이게 자신감이 상실되고 뭔가 이 학교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게 다가왔을 것 같은 거죠. 맞아요. 저때 제일 신나는 시간이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게임기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새끼들만 만 원이나 주문. 지금 이제 저기 굉장히 똘똘한 친구, 이거 조금 많이 하는 친구인데 읽기가 안 되는 친구, 아까 그 친구네요. 두후에 작은 새끼 제비들이 알을 깨고 나왔어요. 여기만 볼까? 깨고 까고를 깨고. 그렇지, 까고지. 깨고 되려면 쌍기역에다 뭐가 와야 될까? 깨고 깨. 꾀를 불었어요. 그 꾀 말고 창문을 깨다. 창문이 깨졌어요 할 때 깨. 게임할 때. 아니 그거 게임. 그게 아닌데. 그건 게임. 게임은 게임이라고 하는데 쓸 때는 이렇게 써. 기역에다가 이렇게 게임 이렇게 써요. 깨 되려면 제일 먼저 어떤 소리가 와야 될까? 여기서 한번 찾아봐. 쌍기역. 그래, 쌍기역 찾아봐. 그러면 끄 소리 나지? 따라해봐. 끄. 그 다음에 끄. 깨가 되려면 끄에 뭐가 붙어야 될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는군요. 여기 있다. 읽어봐. 뭐라고 되어 있나? 깨. 깨? 깨는 끄와 에가 모인 소리야. 끄에, 끄에. 그래서 빨리 하면 깨 이렇게 되는 거야. 끄에, 끄에, 에. 해 쓸 수 있어? 해. 네. 그럼 해 한번 써봐. 둥근해가 떴습니다 할 때 해. 그렇지. 얘가 왜 해 소리 나냐면 흐랑 애가 합쳐져서 흐에에서 해 소리 나는 거야. 그럼 끄에 깨. 흐에 해.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될까? 이거요? 예. 아니. 그렇지. 얼굴 밝아지네요. 네, 맞아요. 그럼 얘 자, 선생님이 이거 놓는 것만 소리 내봐. 이거 무슨 소리? 쌍기역. 쌍기역인데 이름은 소리는? 쌍. 쌍이 아닌데. 쌍기역을 쌍. 기역이 두 개잖아, 똑같은 게. 그래서 쌍기역인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기역이 두 개라는 게 중요한 거야. 기역이 두 개가 합쳐져서 끄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끄 해봐. 끄. 얘는 에. 자, 해봐. 이게 무슨 소리? 끄. 에. 끄. 에. 오케이? 끄에 해서 깨. 네, 아니고 깨 해봐. 한 글자 확실히 익혔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의 원리를 알려주시는구나. 보신 것처럼 정훈이는 그 한글 낮자가 가지고 있는 자음 모음이 가지고 있는 소리값의 개념이 소리값. 없는 아이였던 거죠. 소리값 말씀하셨는데 소리값이 이제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그 감, 밤, 네. 곰 중에 첫 소리가 다른 글자가 곰. 봐봐요. 그다음에 봄은 오잖아, 그럼. 봄은 오잖아요. 오. 그리고 그러니까. 밤은 네. 그건 모음이잖아, 근데. 그런가요? 첫 소리라고 했잖아, 첫 소리. 감, 밤, 밤. 곰. 밤이겠네. 밤이지 뭐. 이럴라고 섭외됐구만 나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광희 씨가 대답을 해주실 때 어떤 그 제스처를 쓰셨는데 그게 굉장히 그 재밌는데
이렇게 쓰시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쓰신 겁니까? 표현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그건 뭐냐면 광희 씨가 제가 감, 밤, 곰 할 때 그 소리를 기역, 비읍, 기역이라고 분별해서 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들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글자 모양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이라고 했을 때의 그라는 소리가 기역과 결합된다라는 거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사실 중요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게 소리값이 이제 기억으로 표현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훈이 같은 경우에 그 소리값을 서로 붙였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는 연습. 그다음에 연습이. 그것을 글자 그 맞는 글자랑 서로 연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면 그냥 다 때되면은 맞아. 때되면 다 뭐 야 가나다라 다 때되면 해. 뭐 이렇게 일찍부터 해. 이런 얘기들 어른들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네요.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 이제 정규를 또 저희가 이제 봐야 될 텐데. 맞아, 정규도 있어요. 정규도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진 선생님이 정규한테는 어떤 방식을 또 가르칠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제 마음입니다. 선생님과 정규의 수업 첫날. 자, 여기 책 봐봐. 이런 그림책, 또 이런 그림책, 그리고 이런 동화책, 이런 동화책, 이런 소설. 여러 가지 종류 요새 우리 읽고 있는 소설. 소설책도 있고. 또 이런 소설. 다양한 난이도의 책으로 정규의 읽기 수준부터 확인했습니다. 혼자 읽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글자를 읽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면 읽고 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이해가 잘 안 돼? 자, 이 정도 책은? 이 정도 수준의 책을 스스로 읽어본 적 있어? 이 정도만은 책은 읽어요. 어떤 책이었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책이네요. 기억이 안 지금 나요. 정규가 6학년이에요. 이건 되게 유명한 책인데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이거는 글자가 꽤 많지? 네. 길고.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책을 네가 우리가 공부 끝날 때 자유롭게 읽고 싶은지 목표를 한번 정해볼 거야. 2개 골라야 돼요. 2개 골라도 되지 그럼. 저는 이거랑 이거요. 아, 이게 좀 쉬운 책 읽고 싶어? 우선은 그렇게 하고 싶어? 고민 끝에 그림책을 고른 정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입니다. 저학년 수준의 책을. 왜 못 갈 것 같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글자가 많아서? 도전해보자. 그래도 너무 많아요. 일단은 너무 많아? 알겠어. 그렇게 하고 내가 우리 같이 공부한 기념으로 이 책 하나 읽어주려고 그래. 아니나 다를까 무서운 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커. 바로 그때 사마귀도 메뚜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참 똥떡똥떡 크게 소리치면 또 선생님과 정규가 번갈아가며 소리내 책을 읽습니다. 정규가 긴 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빨리 죽는 빨리 죽는다는 이야기가 집에서도 정규의 노력은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 온라인 수업에 열심인데요. 열심히 하네 그래도. 기특해라. 정규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책을 꺼내네요. 소금을 만드는 맷돌.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임금님은 깊은 잠에 빠지자 그러자 도둑은 맷돌을 빨리 돌려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날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소리내 읽습니다. 고개를 뜬걸렸어요. 그 사이 소금을 점점 뭐예요? 녹음? 녹음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다. 바닷물이 짜게 되었답니다. 끝. 이걸 또 보내요? 저한테. 선생님한테 검사 받는구나. 만날 수 없을 때는 저런 방식으로.
그날 녹음한 파일을 선생님에게 보내는 정규. 너무 살뜰히 돌봐줘. 진짜 리액션 되게 기분 좋게 해주신다. 이제 착하네. 네, 진짜 성실해요. 녹음을 시작한 날부터 하루도 숙제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줄거리와 생각을 적는 독서록도 씁니다. 정규는 조금씩 읽기와 친해지는 중입니다. 책이 조금 쉬워졌고 글을 많이 쓰게 됐고 조금 긴 책을 좀 읽게 됐어요. 긴 책 읽어도 이제는 조금 겁이 안 나? 괜찮아요. 지금으로 만족해? 아니요,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반을 왔으니까 여기까지. 너무 기특하다. 진짜 뿌듯하셨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열심히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고 수업이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학년인 정훈이랑은 조금은 달라요. 저는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원래 숙제를 하면 이제 문제를 읽고 풀어보는 숙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는 읽을 때 그걸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정규처럼 끊어읽기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유창성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그래서 또박또박 읽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잘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맞아. 내가 뭘 할 수 있고 못하고 뭘 알고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면 내가 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일종의 모니터링.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맞아. 고차원적인 학습 능력이에요. 이게 들을수록 이 전문성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이런 진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각 학교마다 사실 학교 1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래서 이제 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올해 이제 20년 차 교사인데요. 저도 문해력 교육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만 3년 됐어요. 6학년 친구 정규, 그 친구 2학년 때 담임이 저였어요, 사실은. 정규가 2학년 올라올 때 1학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국어와 수학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아이에게 매일 그림책을 한 권씩 읽어주고 또 좋은 글도 따라 쓰게 하고 또 어렵지 않은 받아쓰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3학년에 올라갔는데 가자마자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정규가 학습 부진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방법이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고민하다가 읽기 따라잡기라는 뉴질랜드의 리딩 리커버리를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뉴질랜드, 아름다워요, 그렇죠? 네, 지상낙원이라고 하는데. 원주민부터 이민자까지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뉴질랜드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 격차가 큰 편입니다. 그만큼 읽기 부진 문제에 대한 공교육의 관심도 높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지 궁금해요. Rhino smelt giraffe eating. Snap out of that grumpy. 초등학교 2학년, 6살 아이들의 국어 수업입니다. Fantastic reading room 5 comes. Oh, and he calls his cousins, doesn't he? Oh, I like that. So Dad and Harry. 선생님과 따로 책을 읽는 리온. 아직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Yep, so what sound does that make? I have. That's not good. Oh, we've just read that word. 읽기를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를 못하면 저렇게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맞아. 수업 중에 선생님의 부름을 받은 리온. 불려나가는데요.
교실 옆에 있는 별도의 수업 공간으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서 리오는 매일 따로 읽기 수업을 받습니다. 리딩 리커버리라 불리는 수업입니다. Okay, so just turning around to the whiteboard. Yeah, okay. I've got this letter and this letter. What's something that's the same? Can you see something that's the same? 1대1로 저렇게 해서. 그러게요. Not sure? 아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오신 걸 보니까 저런 쪽에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선생님 같아요. Yeah, so they're the same like that. But what's different? What's different? It goes like that. Yeah, only half a tunnel. Two tunnels. And this one's got one tunnel. All right. And Mother Chimp's not looking. 만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딩 리커버리는 하루 30분씩 전문 교사와의 1대1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읽기 부진을 바로잡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명의 아동에게 최대 20주, 연간 12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뉴질랜드는 학년별로 도달해야 할 읽기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학년을 마칠 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리딩 리커버리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So we've had the year to settle, the year to see what's going to happen, and then we've found that the statistics say that 6 years old is the best time, and we know the gap gets bigger and bigger over the years, and they just can't catch up. And they will just be disruptive, and they will just can't access the rest of the curriculum. And their self-confidence, their self-worth is feeling terrible. They know they can't do it. 만 6세면 우리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정도인데 저는 그 전담 선생님이 있어서 그 친구들 이제 가르쳐 주네요. 네. 그래서 이 리딩 리커버리 프로그램의 목표가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을 평균 수준으로 올려서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70에서 80% 정도. 그런 진짜 효과가 많이 있다고 끌어올리네요.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1대1로 지도를 하잖아요. 그게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실에서 읽기 어려운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들마다 그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읽기 발달 수준은 또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파악해서 보통 아이들이 가는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굉장히 큰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네. 보면서 사실 학부모로서는 좀 부럽다. 우리나라는 왜 저게 안 돼 있을까라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제 뭐 노력을 굉장히 하셨고 뭐 아이들도 열심히 지금 따라왔거든요. 자,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방학을 앞둔 1월. 그동안 아이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얼마나 성장했을지 궁금해요. 그러게. 애가 또 이제 표정이 밝아졌네. 맞아요. 자신 있고 뭐 그러네. 봉숭아 물을 여름에 시작한다. 여름에 봉숭아 물을 들이면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적어보는 시간. 의였다. 들이면 저렇게 긴 문장을 써요? 그러게. 와, 저 다 쓴 거예요, 지금? 네. 불과 이거 몇 달 만에? 내려졌다. 우와. 성공. 잘 썼어요. 읽어보자, 여기서부터. 어제 눈이 마구마구 왔다.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이런 말이 있지요. 여름에 봉숭아물을 들이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 여기 봐봐. 어머, 읽는 거 봐요. 어머나, 소름 돋았어. 거침이 없어요. 우리 아까 봤던 화면 속에 그 친구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제 다른 거는 좋았는데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읽기가 안 되는데 이게 되니까 이제 뭐 쭉쭉 느네. 무엇보다 한 번에 쓰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아유, 좋아서. 그러게, 노래를 혼자 뿌듯해서, 뿌듯.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읽은 책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책을 잘 읽으면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요.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6개월 만에. 예. 너무 놀랍네요. 정훈이가 책을 너무 잘 읽어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정훈이가 전엔 엄마가 다 읽어줬는데 이번엔 정훈이가 읽어주는 걸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치? 말하지 마. 아니야, 지금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국어 성적도 쑥쑥 올랐습니다. 오, 95점. 오, 대박. 한 개 틀렸나 보다. 선생님 뿌듯하시겠어요. 네.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힘들었어? 글씨 모르는 점. 약간 답답한 마음.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공부할 때 정훈이 기분이 달라? 네. 모르는 걸 놓쳤는데 아쉽지만 이번에는 모르는 거 알게 해주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선생님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뿌듯하죠. 정훈이의 이 시험지를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성적은 이렇게 쉽게 오르지 않거든요. 정훈이는 읽기와 쓰기가 어려웠던 거지 다른 부분은 굉장히 영특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정훈이 이제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다시 표준화 검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2학년 같은 또래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홀짝 따라잡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다. 졸업을 앞둔 6학년 교실. 소감문을 쓸 거예요. 자, 마지막 글쓰기예요. 초등학교 마지막 글쓰기. 초등학교 책 마지막 꺼내가지고 졸업하는 소감. 있었다는 일. 일기처럼 써도 돼요. 지금의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자기 실력을 담아가지고 써보세요. 선생님과 아이들은 마지막 수업을 준비합니다. 각자 졸업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적어가는 아이들. 정규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갑니다. 제법 뭔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네. 도움을 이제는 안 받네요. 내일 졸업을 한다. 기분이 좋다. 중학교 생활이 기대된다. 올해는 기분이 나쁜다. 왜냐하면 해학 격리를 2주간 해서 애들을 별로 못 봐서 아쉽다. 올해는 열심히 살 거다. 열심히? 올해는 열심히 살 거라고? 원장이 폭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것이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끝까지.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실 수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앞에 사람. 제목 우리 반. 한 친구는 성실하고, 한 친구는 멋지고, 한 친구는 마음이 넓고, 한 친구는 공부를 노력하고, 한 친구는 조용하고, 한 친구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한 친구는 단순하고, 한 친구는 질문왕이다. 마음이 넓고. 수민이요. 한 명은 하나만 때리는 거면 아니고 공부를 노력하고. 정규요. 정규가 친구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영어 노력한다고 했었잖아. 너무 기분 좋겠다, 정규. 정규야. 저건 진짜죠. 그렇죠. 그래요. 친구 눈에는 뭐 진짜로 보이는 거죠. 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여름, 가을, 겨울 3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선생님과 정규의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토론 수업까지. 장례식 한번 치르면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엄마랑 고모들은 모두 일어나 맛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설을 읽어요. 그전에는 그림 동화책 읽었잖아요. 졸업식 하루 전 교실에 홀로 남아 무언가를 쓰는 정규. 선생님한테 뭐야? 편지 쓰는 거야?
선생님과의 특별했던 1년. 그 마음을 편지지에 담습니다. 이야, 감동일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야,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네. 두 학생 다. 공부나 책은 사약이라고 했던 친구가 네. 계획에 책 읽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가장 큰 성장인 것 같아요. 와, 감동. 그 현장 교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절실함 같은 것들이 다가와서 제가 사실 마음 한켠 굉장히 좀 감동이 좀 일어납니다. 진 선생님의 어떤 제자에 대한 사랑이 담긴 제가 증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교육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학습 일지입니다. 야, 근데 꼼꼼하게 저렇게 철까지 하셔가지고 진짜 대단하시네. 진짜 대단하시다. 정규가 가진 자산, 그림책의 그림을 유심히 보고 읽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태도, 끝까지 받아쓰기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받겠다는 노력. 요걸 또 알아주신 거잖아요. 예? 감동이에요. 여기 밑에요. 아이의 읽기가 좌절로 느껴지는 것은 나의 문제다라고 스스로를 갑자기 반성문처럼. 저희 관점이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이가 가진 자산을 찾아서 거기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발판을 계속 놔줘야 되는데 계속 뭘 못하나 그게 눈에 쉽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계속 관심이 가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교사분들 되게 바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또 워킹맘이시고 한데,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당이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문제 계속 이렇게 연구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습 부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건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알게 되고 배우면서 나름의 교육 실험을 해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해력은 그 단지 인지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서 그리고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아까 이게 성장의 속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학교, 사회는 그걸 기다려주질 않아요. 맞아, 냉정해. 아이들을 평균적인 속도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다 그렇게 개별해서 수업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깊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두 아이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학교 속의 글을 모르는 아이들의 어떤 어려움을 저희가 이제 오늘 보게 된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아이들이 읽기에 어려움을 겪기 전에 그런 문해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걸이를 이렇게 하면 문해력의 뿌리,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자라나고 있습니다. 발로 하지 말고 나가지 마세요, 엄마. 미안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애들이 읽고 쓸 줄 알려면 소리값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맞아. 호랭이. 강강 개구리자. 새는 왜 우는데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 아니야. 가고 싶어 이거? 아니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딱 있는 거 그래서 봤어. 저는 시작했어요. 엄청 많이 읽었고. 우리가 널 집합하지 않았다.